안녕하세요. 오늘은 단풍잎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잎은 좀 낭창낭창한 줄기가 매력 포인트고 별 모양 같은 잎이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울 건데 번지기, 겹치기, 닦아내기 이런 기법들 다 종합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린 그림들 살펴보시면 겹치기 기법, 번지기 기법 이런 것들 골고루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종이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단풍나무의 줄기는 주로 이렇게 뻗어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솟아나는 것도 있고 아래로 처지는 나무도 있겠죠. 자, 단풍나무 잎의 구성을 보시면 일단 둥근 원 안에 중심선이 있고 아래쪽에 중심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6갈래의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원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6가지의 선을 그리시고 촛불 모양으로 그 선을 중심으로 따라서 이렇게 모여드는 잎을 7줄기를 그리시면 되고 마지막 선은 줄기가 되겠죠? 네, 촛불 모양을 이렇게 크기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단풍잎의 모양이에요. 자, 줄기를 대충 잡아주시고요. 자, 원을 슬쩍 그려주시고 꼭 방패연 그 연살처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촛불 모양을 크기별로 그려줘 보세요. 촛불 모양으로 그리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화면 구성에 따라 화폭을 보시면서 단풍잎의 크기를 변화를 주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잘 어울릴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그릴 거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단풍잎을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뒤로 겹쳐져 보이는 잎도 한번 그려볼게요. 뒤로 겹쳐져 보이는 잎도 중심선 그리고 똑같이 그리시면 되는데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안 겹치게 그리시고 좀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겹치게 한번 그려보세요. 네,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단풍나무는 잎이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시면 되는데 일단은 밑그림은 이 정도만 그려놓고 나머지 잎들은 나중에 겹치기로 추가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잎의 색깔은 연두색, 녹색, 갈색, 붉은색, 자주색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컬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두색부터 짙은 갈색까지 변화되는 과정을 전체를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색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잎에 물을 촉촉하게 중앙 부분에만 발라주시고 붓이 뾰족하잖아요. 그 뾰족한 붓 끝의 모양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나가는데 붓 끝과 단풍잎의 끝을 일치시키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뾰족한 그 붓 모양을 이용하는 겁니다. 밑그림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살짝살짝 벗어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단풍잎의 끝부분에 짙은 녹색으로 한번 찍어줘 보세요. 그러면 훨씬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얇은 붓으로 바꾸신 다음 잎맥을 짙은 녹색으로 추가해 주는 것이죠. 지금 그리는 잎맥은 아직 밑색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녹아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스미게 될 거예요. 겹치기가 아니니까요.
다시 두 번째 잎도 물을 먼저 바르시고 밑색을 까시는데 붓 모양, 뾰족한 붓끝을 이용하여 채색을 해주면 됩니다. 네, 밑그림은 그냥 가이드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틀려도 됩니다. 역시 잎 끝에 좀 짙은 색으로 포인트를 찍어줘 볼게요. 그러면 훨씬 더 입체감이 살면서 보기 좋아집니다. 얇은 붓으로 인맥을 번지기로 그려줄게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두색 두 가지 잎을 칠해줬고요. 연두색으로 계속 진행하실 분들은 지금 칠한 연두색으로 계속 나가실 것이고, 좀 나는 갈색 계열로 가을 단풍잎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을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제 가을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을 먼저 칠해놓고 칠해도 되고 속도가 조금 붙으신 분들은 저처럼 바로 채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대신 스피드하게 채색해 나가셔야 얼룩지지 않고 통일된 채색이 되겠죠? 갈색을 칠하시고 이제 좀 끝부분에 조금 포인트로 더 진하게 좀 찍어주시고 인맥도 쑥쑥쑥쑥 대충 그려주세요. 번지기니까요. 잘 녹아들 겁니다. 또 저는 물을 칠하지 않고 바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없으시면 물 발라놓고 하세요. 네, 이렇게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인맥도 함께 쭉쭉 그리면서 가장자리에 진하게 좀 포인트를 줄게요. 그리고 먼저 칠한 녹색과 조금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녹색으로 조금 추가해 주면서 너무 두 색감 사이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 장치를 조금 해 놓을게요. 네, 다음 잎은 좀 더 진한 갈색으로 아주 그냥 단풍이 시뻘겋게 잘 든 단풍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밑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사실 형태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밑그림 따라 쑥쑥쑥쑥 촛불 그리듯이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네, 이 잎은 좀 더 아주 물이 제대로 들어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 아주 벌레 먹은 표시도 조금씩 찍어주고 그래서 좀 재미있는 표현들을 좀 더 가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깊게 물든 단풍잎도 그릴 수 있어요. 단풍잎의 다양함을 제가 한 폭에 다 담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다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자신 있는 부분만 그리시고요. 자, 이제 뒤로 겹쳐 보이는 잎을 그릴 텐데요. 뒤로 보이는 잎은 두 가지 방법으로 채색할 수 있어요. 첫째는 경계선을 조심조심 하면서 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위에 그냥 얹어지면서 칠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경계선을 조심조심 하면서 칠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고 먼저 칠한 단풍잎에 침해되지 않도록 굉장히 살살 조심조심 하면서 칠하셔야 합니다. 붓끝이 뾰족한 살아있는 붓으로 칠하셔야 좋겠죠. 네, 경계선을 조심조심 허물지 않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려나갔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앞잎과 뒤쪽으로 보이는 잎이 전혀 침범되지 않으면서 각각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제가 닦아내기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깨끗한 붓에 물로 빤 붓을 그냥 여길 지나가는 거예요. 인맥 부분을. 자, 깨끗한 붓으로 인맥을 쭉쭉쭉쭉 여러 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칠한 물감을 닦아내는 거죠. 깨끗한 붓으로. 그래서 닦아내기라고 합니다.
네, 요 정도 하신 다음 휴지로 꾹 찍어주시면 아주 제대로 닦여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도 해놓으면 예쁘기 때문에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밑그림은 다 그렸고요. 이제 줄기를 칠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풍나무 줄기는 중간에서 뚝 끊겨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마디를 지으면서 각이 틀어집니다. 살짝살짝 각을 바꿔요. 그게 단풍나무의 포인트이거든요. 그 나무 줄기 부분만 제가 갈색으로 칠해서 도드라지게 보여지게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줄기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먼저 그린 그림들 보면 제가 사실은 다 컬러를 통일하면서 나무줄기와 잎줄기를 통일을 시켰는데 이번 그림에서는 나무줄기는 갈색으로 잎줄기는 그 잎의 컬러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겹쳐지는 잎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화폭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겹쳐지는 잎이 얹어지면 좋을지 조금 허전한 공간들에 잎을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무리해서 많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구성에 맞게 해주시고요. 겹치기 기법을 할 때는 농도가 너무 짙으면 사실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기존의 농도에서 살짝 옅은 농도로 해주시면 좋고요. 해주시고 이제 먼저 그린 것과 똑같이 인맥을 그린다든지 포인트로 찍어준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활동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콩콩 몇 번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가을잎의 그 특징을 잘 부각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심한 공간에 한번 점점 그냥 찍어줘 보세요. 자, 이렇게 좀 옅은 농도로 타셔서 이제 겹치기 본격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겹치기 할 때는 먼저 칠한 잎을 신경 쓰면 내 거 진행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그리려는 그 계획대로 그냥 칠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독자적인 또 하나의 잎이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되고 녹색 잎과 주황색 잎의 중간에 배치된 잎이기 때문에 조금 색을 잘 어우러지게 징검다리 역할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주황색을 조금 섞어주겠습니다. 이런 색 배치 같은 것도 조금 신경 쓰면서 하시면 재밌죠. 자, 또 빈 공간에 또 중간색으로 또 이제 겹치기를 진행을 하실 건데요. 겹치기로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얹어도 좋으시고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지나가셔도 좋고 너무 무리한다 싶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빈 공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색으로 주황색과 녹색을 연결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너무 달라 보였던 두 색이 징검다리 잎이 존재함으로써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좀 살죠. 자, 이 친구는 겹치기라기보다는 좀 먼저 색 건들지 않으면서 조심조심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색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폭에서 심심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해서 잎을 추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점점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수채화 물감은 여러분들이 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칠할 때는 굉장히 쨍하고 진해 보이는데 이게 마르면 사실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칠했을 때만큼의 농도나
그 발색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칠해졌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르면 또 은은하게 서로서로 어울리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시면서 칠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요거에 적응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는 입장에서요. 자, 이제 잎 줄기를 그 나뭇가지에서 뻗어나오는 잎 줄거리, 그 줄기를 그리는 법 보여드릴게요. 쭉 한 번에 쭉 그리시는 것이 베스트이긴 한데 자신이 없으실 테니까 중간쯤에서 들어주시고 또 다시 한번 살짝 뾰족하게 겹쳐지면서 그려주시고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안 될 것 같으면 끊어서 진행해도 된다. 중요한 거는 좀 낭창낭창한 느낌이 살도록 그리고 잎의 줄기와 이파리의 색은 통일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황색 잎이면 주황색까지로, 녹색 잎이면 녹색까지로 이렇게 처리해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줄거리와 잎을 좀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겹치기를 많이 하면 굉장히 풍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풍성하게 계속 추가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인맥 마무리로 이제 겹치기 기법으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미 다 말랐기 때문에 겹치기 기법밖에 안 돼요. 얇은 붓으로 인맥을 표시해 주시고요. 좀 더 손봐야 될 때 있다 그러면 리터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밑그림을 지울 건데 완전히 다 말랐음을 확인하신 후에 밑그림을 지워주시는데요. 너무 종이가 상할 정도로 세게 지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살살살 밑그림이 살살 보여도 전혀 흠이 아니니까 살살살살 아기 볼 만지듯이 살살살살 지워주세요. 채색한 안쪽에 있는 밑그림은 굳이 지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흠이 아니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겹치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과감하게 그냥 밑에 먼저 그려진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리려는 걸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면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농도가 너무 짙지 않아도 된다. 이쪽에 녹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밑에 먼저 그린 거 무시하고 그냥 꿋꿋하게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멋진 단풍나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색감으로 녹색 단풍나무를 그리셨을 수도 있고 주황색, 빨강색, 자주색, 다양한 색감의 단풍나무를 그리셨을 텐데요. 그 어떤 것도 다 잘 어울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한번 그려보세요. 감사합니다. 뿅!